특히 이제 청년들께서 한국 사회는 실패한 사람한테 다 너의 노력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탓하는 사회다라고 인식을 하십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어디서 왔느냐 하면 노력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한국 현대사 개발 시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하나씩 만들고 해왔던 것이 이제 선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의 노력이 상당히 컸죠. 운이 없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노력이 상당히 컸고 실제로 부자가 되고 권력이라든지 지위를 갖게 되는 분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면서 노력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게 됐죠. 대부분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제 사회의 어떤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겠고요. 한국 사회가 점점 고착화되는 측면도 있고, 세계적으로 이제 성장 곡선은 분명히 꺾인 게 세계적인 추세기도 하고, 또 산업 구조 자체가 지금 변화해가는 이제 과도기적인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노력한 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기는 많이 지난 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자의 그런 상대적인 개념 때문입니다. 부자라는 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을 우리가 부자라고 칭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가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다 부자가 됐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측면, 이렇게 두 가지 측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가 아닌 것이죠. 한국만의 정서인 어굴이란 무엇이며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요? 문화심리학에서 가장 한국적인 정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라는 건데요. 억울이라는 정서는 이제 부당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나에게 닥친 일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러니한 것이 이 부당한 게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억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그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벼락거지라는 말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자산은 변함이 없어요. 나의 자산은 변함이 없는데 나보다 더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억울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사실 외국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이런 게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이제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민감하고 부당하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노력 여부를 탓하는 사회 문화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게 이제 뭐가 먼저냐는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청년들께서 한국 사회는 잘 안 되고 실패한 사람한테 다 너의 노력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탓하는 사회다라고 인식을 하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고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어디서 왔느냐 하면 노력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한국 현대사 개발 시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하나씩 만들고 해왔던 것이 이제 우리 선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의 노력이 상당히 컸죠. 운이 없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세계사적인 그런 맥락이랄지 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노력이 상당히 컸고 실제로 부자가 되고 권력이라든지 지위를 갖게 되는 분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면서 노력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게 됐죠. 자칫 잘못하면은 성공하지 못한 어떤 사회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순전히 100% 이 사람은 노력 부족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잘못 나이가 드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그런 식의 잣대를 대는데, 이제 청년들이 만나는 그런 어른들이, 그런 분들이 꽤 계시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노력 기반으로 여기까지 성장해 온 사회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노력 여부를 탓하게 되는 사회가 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르게 좀 생각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노력과 성취가 1대1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됐고, 한국 사회가 그만큼 이제 고도 성장을 해오면서 노력만으로는 그 성과를 이루기가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외부적인 조건이 뭐가 있고, 그 외부적인 조건을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나의 관심사라든지 노력의 방향을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부자가 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또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삶의 의미,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니죠. 근데 목표가 스스로 찾은 나의 목표일 필요는 있죠. 내가 부자가 될 필요가 있다. 나는 돈을 이만큼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어, 어떤 삶을 살겠어라는 자신만의 목표가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돈을 추구하시고 돈 버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노력도 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목표를 찾지 못한 분들이 나는 부자가 되어야 돼라고 집착을 놓지 못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내가 돈을 번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은근히 계세요. 일단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지. 근데 사실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는 않거든요. 혹은 돈이 없다고 누군가를 무시하는 사람은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있고요. 인격적으로도 되게 모자라고, 그런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을 내가 영향을 받을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일단 돈을 벌고 봐야 된다라고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나는 돈을 왜 벌려고 하느냐? 거기서 명확한 나의 이유가 있는 분들은 그대로 노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는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제일 조심하셔야 되죠. 나는 내 삶의 목표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 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의 의미가 나보다 돈을 지금 이 시점에서 더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상하는 건 아니거든요. 걔는 걔의 어떤 노력을 했든지 걔의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걔보단 돈이 없을지언정 나의 삶의 목표, 그 부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죠?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불행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삶의 의미가 부자가 아닌 분들이 계세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이긴 한데, 일단 저는 이제 저를 한번 돌아보고 어렸을 때부터 제 뭐 능력이랄지 삶의 행보라든가 뭐 만나고 있는 사람, 관심사, 평소에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종류의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제 남은 평생 동안 도달할 수 있는 자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 내에서 제 삶의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의미를 찾아서 의미 있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자산을 손에 쥘 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죠. 자기 인식. 그리고 그 자기 객관화, 자기 인식으로부터 나의 삶의 이유가 나옵니다. 내 삶의 목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삶의 목표가 부자인 사람이라든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쓰는 사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의 행복이나 의미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미 한번 찾은 거거든요. 그 의미를. 이분들은 돈을 추구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얼마든지 찾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객관화란 무엇이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 자기 객관화가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를 올바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중요하죠. 사람들은 나를 객관적인 이런 지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나의 그런 실질적인 나보다 더 높이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좀 더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나의 어떤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가능성, 이건 객관적인 나는 아니에요. 나의 희망일 수 있고 나의 어떤 목표일 수는 있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근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시점에는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이상과 나의 그런 가능성이 내 인생에서 실현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서는 자기 객관화를 빡세게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은 가슴 아프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기 때 이제 느낀 건데,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어요. 키 큰 애들한테. 180 넘고 이런 애들 보면 부럽다. 키 컸으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우유도 먹고 막 칼슘도 먹고 막 안 커요. 그래서 어느 시점 이후에 20대 초반에 어느 시점을 넘으니까 안 크겠구나 라는 게 이제 피부로 오죠. 그래서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인생에서는 덩크일 수는 없다. 이게 자기 객관화입니다. 부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 내가 지금까지 개발해온 나의 능력, 이런 게 투자가 됐던 뭐가 됐던 나의 자산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느냐. 로또 맞는 거 이런 거 빼고. 로또 맞을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작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나는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현실이 아닌, 객관적인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닌 망상입니다. 망상은 이제 그 치료받아야 될 영역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화를 해서 이제 그 안에서
나의 새로운 목표를 찾을 수 있는 출발점이 돼주는 거예요. 그 자기 객관화라는 게.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중요합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되게 흔한 말이죠, 그죠? 나답게 산다라는 말이 흔한 말인데, 자칫 이 나답게 산다는 말을 이제 잘못 이해하시면 하고 싶은 대로 산다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자, 사람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언젠간 꼭 해야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답게 사는 것이고 자기 실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거 아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자기 객관에서 출발을 합니다. 말 그대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이 먼저 나올 필요가 있고요. 그 의문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지 나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각해보면 잘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자, 남들이 원하는 나,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넌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부모님이 됐던 사회가 됐던 문화가 됐던 나한테 가스라이팅, 교육의 결과로 구축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죠. 그래서 그런 나대로 산다는 것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대로 산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누구냐,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 이거는 시간을 들여서 오랫동안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자기 객관화라는 말씀이고, 자기 객관화대로 나를 일단 이제 한번 인식을 하셨다면 거기서 또 끝나는 건 또 아니에요. 여기서 또 다른 나를 만나실 수도 있고, 이게 난 줄 알았는데 또 이런 모습이 있었네 라는 또 색다른 부정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직면할 때도 있고, 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상적이고 내 능력으로 좀 버거운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해보고 싶다라는 나를 찾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나로도 한번 가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 꾸불텅 오르막 내리막, 덮쳤다 깨어졌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찾아가는 게 납니다. 그리고 나답게 산다는 건 그런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설피 내가 그냥 이런 식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나답게 사는 것. 특히 뭘 하나 손에 들고 있어야, 몇 평짜리 집에 살아야 나는 나다운 것 같아, 어떤 상표를 내가 들고 있어야 나다운 것 같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이 반드시 한 번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나름 열심히 삶의 이유를 찾아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많으실 텐데 의미 있습니다. 자, 어느 시점의 삶이든 다 모든 순간은 의미가 있고요. 그러나 이 삶의 모습이, 이 삶의 노력들이 진정한 나의 삶의 이유인가, 내 삶의 의미인가는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추구하시더라도, 또는 돈이 아닌 어떤 삶의 모습을 향해서 가시더라도 나다운 나의 삶을 사시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